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6월 이후에 3번에서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망고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금리를 내리면 과연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이런 게 떴죠. 파월이 금리 인하 시작에 필요한 확신될 때까지 머지않았다. 여러분이 금리 정책을 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 있단 말이죠. 목표. 중앙은행들은 다 이제 물가를 2%에 맞추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미국은 금리를 많이 올렸고 우리는 3.5 올렸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2% 될 때까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곧 2%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린 데이터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올해 그래서 시장은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 내릴 것 같다. 3번에서 4번 정도면 이제 2%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내리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반응하죠. 파월 금리 인하 머지않았다는 소식에 S&P 500 사상 최고 마감. 여기는 뭐 맨날 사상 최고야. 맨날 사상 최고, 그죠?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 비트코인도 난리 나고, S&P 500도 난리 나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물가 목표가 중요한데, 물가를 2%에 맞추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한단 말이야. 한국은행도 가보면은 물가 안정이라고 딱 써있단 말이죠. 물가 안정이 목표란 말이에요. 요게 인베스팅 자료인데, 미국의 물가란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몇 프로야? 9%까지 올라갔던 게, 서서히 내려와가지고 3% 초반까지 왔죠. 살짝 올라가더니 이제 서서히 좀 낮아지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제 2월달이죠. 2월달에 예상이 2.9였는데 이제 실제가 3.1이 나오면서 조금 놀랬죠. 와, 예상보다 이게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금리 빨리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요거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파월이 딱 이야기하는 거죠. 2월 달에 이렇게 높게 나온 거는 일시적인 걸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곧 내릴 거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3.1이란 말이에요. 3.1. 근데 이제 목표가 여기란 거예요. 2%. 여기. 그럼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가속도가 있다는 거죠, 가속도가. 뭐냐면 이게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언덕에서 공을 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멈추려면 물가가 여기까지 2%까지 내려간 다음에 멈추면 더 밑으로 내려가 본다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뭐냐면 2%가 되기 전에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2%가 안 되어도 이게 이제 2%로 내려갈 것 같다.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내린다는 겁니다. 금리를. 그러니까 물가가 목표가 2%인데 2%가 안 돼도 미리 내린다. 내려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천천히 내려가고 있으니까 2%가 안 돼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차를 보면 미국은 5.25고 우리는 3.5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져 있으면 나라 폭망한다 그랬는데 사실 폭망하지 않았지. 얼마 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한미 금리 역전이라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IMF 트라우마에 있어가지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외화 유출로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때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런 이야기 했죠. 꼭 그런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가 높으니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는 미국보다 낮은 금리 3.5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먼저 이렇게 내리면 우리도 내리는 거 아니냐. 미국이 먼저 내려야 우리도 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나면 이창용 총재님이 우리도 내린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창용 총재가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미국이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올릴 때도 보면은 미국이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올렸었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내리기 전에도 우리도 내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부동산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 경기하고 5대 강역시 부동산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KB 지수를 갖고 온 건데 여기에 이제 2020년 4월이에요. 4월을 1로 놓고 봤을 때 전국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잘 보세요. 요즘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물량이랑 아무 상관없다. 뭐 물량은 아무 상관없고 그 금리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영향을 많이 줄지 모르지만 금리가 영향을 많이 주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는 내려가고 있죠. 가격이. 그렇죠? 근데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내려가는데 여기 또 있죠. 부산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울산도 내려가고 있고 인천도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3개 정도는 확실히 내려가는 것 같고 2개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중립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똑같은 시기에 5대 강역시하고 서울, 경기의 부동산 가격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17년부터 19년까지 본 거예요. 19년까지.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오르는 것도 이제 이렇게 4개는 오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둘은 내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때도 보면은 서로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전국이 동일한데 부산은 오르고 서울은 내리고 이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모든 광역시가 흐름이 똑같아졌다는 거죠. 2020년 4월 이전에는 지역마다 부동산의 가격의 흐름이 다 달랐다. 그런데 2020년 4월 이후에는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내린다. 이게 오름폭이 똑같고 내림폭이 똑같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방향이 다 오르는 방향이고 정점 찍고 다 내리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폭은 다를지 몰라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20년 4월 전에는 모든 지역들이 따로 움직였다는 거죠. 금리가 똑같은데 왜 따로따로 움직이냐는 거지. 금리로 움직인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금리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모든 곳들이 다 입주 물량이 다 다른데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방향이 똑같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금리의 영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물량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고 금리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대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랐어요. 반등했죠. 그래서 대구의 분양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대구는 여전히 물량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물량으로 설명이 안 되지. 지방은 물량만 보면 돼요 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지. 그러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40년 만에 제일 적은데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서울은 금리의 영향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가 너무 낮았던 시기가 2000년 4월이고요.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금리가 너무 높았던 시기는 2022년 여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훅 올랐다가 훅 빠진 이유는 너무 낮았다가 갑자기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전국이 다 금리의 영향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거는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금리하고 수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금리는 금융시장하고 공간시장 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가격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량과 관계없이 다 내리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왜 반등했습니까? 대출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니까 또 물량이 있던 없던 간에 대구도 반등,
서울도 반등. 다 반등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금리만 봐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정상 범위 안에 언제 들어오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제가 2022년 말에 2023년 전망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예요, 나빠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금리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월의 입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니까.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리니까. 드디어 예상보다는 좀 내렸지만 6월부터 세네 차례 내릴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다리로 이렇게 우리 사람이 걷는데 한쪽 다리는 금리고 이름이, 한쪽 다리는 수급이야. 근데 금리가 힘이 너무 세니까 오른쪽 다리랑 관계없이 오른쪽 다리를 접고 그거 뭐야 깽깽이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지금. 아직도 깽깽이로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 깽깽이로 다니던 애가 힘이 빠져가지고 멈추는 순간 입주 물량, 수급의 다리에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릴 수도 있고 처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예상대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뭘로 가겠어요? 그때부터는 수급으로 가겠죠. 금리라는 다리가 깽깽이로 뛰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멈추는 순간 수급이라는 다리의 힘으로 둘이서 이제 천천히 가는 애가 있을 거고 빨리 가는 애가 있을 거고 뒤로 물러서는 애가 있을 거고 그럴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뻔하죠.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지역이 움직일지 미리 예상해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리 인하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